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자, 오늘은 창업의제 시간입니다. 단기 속성 강좌 글쓰기 초보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스킬 기초편이고요. 요거 이어서 창국 특강으로 활용편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강의 시작하면서 좀 자세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래는 제가 이번 주에 강의를 하려고 했었던 게 사실은 그 창금 특강으로 HWP 아래 한글 사용 방법의 작은 팁들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한 두세 분의 그 창업가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급하게 콘텐츠를 이제 바꿨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사업계획서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래 한글을 뭐 어떻게 잘 쓰냐 못 쓰냐 이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글로 쓰기를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사실은 어떤 현상이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나의 머릿속은 지금 이 감성이 좌우하고 있는 우뇌입니다. 우뇌. 그러니까 진짜 내 사업의 밝은 미래가 진짜 막 이런저런 청사진으로 막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특성과 어떤 이 사업의 밝은 미래에 대한 거, 가능성, 나의 의지, 열정,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지금 다 있고, 막 이제 여기에서 막 진짜 내 꿈과 희망을 막 이렇게 키워나가고 있는데, 막상 이거를 사업계획서로 써서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에코 스타트업이나 비대면으로 옮겨가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그냥 백지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백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은 이만큼 있고, 뭔가 진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글로 옮겨오는 이 과정에서 그냥 싹 다 날아가 버리고, 실제로는 뭘 쓰려고 해도 뭔가 다 안 되는 것 같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중에 다 쓰고 내고 나서 이런 거 쓸 걸, 이런 아쉬움도 굉장히 많이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대다수의 창업가들이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좀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찌됐건 간에 이제 제 강좌는, 이 채널은 기본적으로는 창업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도 다루고 있지만은, 사실 사업 계획서가 제 강의에 굉장히 큰 어떤 축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정작 저조차도 워낙 글 쓰고 보고서를 쓰고 이런 것들이 좀 일상화되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쓰고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정작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글로 쓰는 그 글쓰기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를 까먹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자연스럽게 할 거라고 저도 모르게 믿고 있었나 봐요. 근데 실상적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거, 그리고 사실은 저도 그렇게 틀리지 않거든요. 저조차도 힘들게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좋아요, 아이템 검증할 수 있고 비즈니스 모델, 시장 조사 다 할 수 있고, 머릿속에서 다 그걸 다 구상할 수 있는데, 정작 그거를 글로 쓰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하나의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점점 시간이 가다 보면은 이제 사회에 대한 반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아니, 난 정말 사업 잘할 수 있고, 내 사업에 대한 의지는 정말 이렇게 크고, 난 진짜 어떻게든 하고 싶고, 그런데 정작 사실 따지고 보면 내 거보다 별 것도 아닌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저 사람 왜 저런 걸로 사업을 해, 이런 사람들이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쑥쑥 받아가지고 막 돈 받아가지고 잘 쓰고 있고, 나는 진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진짜 그 지원 사업 하나도 못 받아가지고 막 사업 계획서 내면 낼 때마다 까이고, 뭘 얘기하든지 알지도 못하겠고, 알아도 뭔가 좀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도 모르고, 이런 답답함이 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여태까지는 그냥, 그런 분들은 좀 그래도 이런 글쓰기 영역은 이제 어떤 전문가, 컨설턴트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 그냥 차라리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제가 놓치고 있었던 거는 그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답답함, 그 억울함, 그 울분, 그게 사실은 없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거죠. 아니 아이템을 봐야지 글 잘 쓰는 사람만 인정받는 이런 더러운 세상이 있나. 아니, 사업 계획서 잘 쓰면 사업을 잘하나? 자, 이거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실제로는.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냥 잠깐 정부기관의 좀 편을 조금만, 요만큼만 들어드리자면은, 결국에는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만 명의 창업자가 있으면 만 명한테 돈을 다 지원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평가를 해서 그 위에서 그래도 뭔가 좀 될 수 있는 가능성 높은 그런 이제 괜찮은 창업자를 선정을 해서
돈을 줘야 되는데 사실 뭐 저 사람 잘생겼으니까 선정하고 이럴 수도 없던 거다 보니까 그 평가 기준으로 결국에는 뭔가를 써서 내라. 그게 이제 사업 계획서가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발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이제 글을 써야 되고 남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어떤 창업가 분들은 사실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근데 이런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인 거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또 딱히 없어서 사실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일단 있는 거는 있고요. 근데 한편으로 또 따지면 그렇다고 뭐 글 못 쓰는 사람은 사실 그게 사업하고 직결되는 건 아닌데 그럼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 또 할 말은 없는 거고. 근데 또 이걸 또 한편으로 얘기를 하면은 결국에는 사업을 한다 그랬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뭐 이런 요식업이나 뭐 이런 소상공인 창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글을 잘 써야 될 필요는 없지만은 실제로 뭔가 좀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투자자도 모아야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투자도 받아야 되고 뭐 M&A도 해야 되고 홍보도 마케팅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내 사업을 글과 어떤 다른 매체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뭐 단순히 강좌를 듣거나 아니면은 뭐 컨설턴트를 만나거나 이걸로만은 해결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즉 여러분 스스로가 스타트업의 대표로서 어느 정도 이런 종류의 그런 자질들을 갖춰서 그 역량을 점점 이제 높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정작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 기초 중에 기초 글 쓰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안 해드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강의의 목적은 이겁니다. 사업계획서에 뭐 BM을 어떻게 짜고 이게 아니고 정말 글쓰기. 이후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뭐 정부의 입장이 어떻건 여러분의 입장이 어떻건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어떻건 간에 사업계획서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꼭 정부 지원 사업이 아니더라도 뭔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뭔가는 글을 써야 될 일이 항상 있게 돼 있고 뭐 어떤 식으로는 IR자를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은 좀 이런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복잡한 얘기들 뭐 BM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오늘은 정말로 그냥 어떻게 글을 써야 할지 요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무슨 사업 계획서에서 BM이 차별성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 글 쓰는 거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흐름은 아주 간단한데요. 일단 글쓰기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게 그렇다고 제가 막 너무 복잡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왜 여러분이 글을 쓰기 어려운가에 대해서 본질적인 좀 진단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전 정말 많이 봤으니까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본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았던 그런 글쓰기 방법론에 입각해서 여러분의 어떤 그 어려움을 먼저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가 그걸 말씀드리고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또 멤버십 분들도 또 혜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창금 특강으로 옮겨놨습니다. 오늘 똑같이 공개가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글쓰기 방법론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글쓰기 방법이에요. 이거는 뭐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고등학교 작문 정도, 요새 작문 과목이 있나요? 어쨌든 고등학교에서 글짓기, 중학교에 글짓기 뭐 이런 글쓰기 하는 그런 그 국어 시간에 그런 거 할 때 한 번쯤은 배우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주제 선정한다. 제목을 정한다. 자료 수집 정리하고 개요를 작성하고 원고를 작성하고 퇴고 이제 그 고친다. 이거죠. 예, 뭐 그렇잖아요. 주제 잡고 제목 정리하고 개요 틀 짜고 글 쓰고 보완하고. 예, 요거를 이제 우리가 사업계획서로 좀 바꿔놓으면은 사실은 이 프로세스를 그대로 따라가면 되긴 합니다. 교과서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사업 아이템 먼저 정하고 주제 선정하고 아이템 명을 정하고 이 아이템 명도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내 아이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장을 조사하고 거기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가 여태까지 정했던 아이템과 시장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어떻게 내가 이 스토리텔링을 할 것인가를 전반적으로 이제 개요 작성을 하는 거죠. 뭐 1, 뭐 문제 제기를 어떻게 할 것이며 뭐 2, 뭐 이제 뭐 필요성을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서 실제로 써보고 나중에 검토 및 보완하면 된다.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사업계획서를 쓰는 방법을 글쓰기 방법론에 입각해서 설명을 드린 거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저도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써요. 일반적으로 제가 너무 시간이 없거나 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주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번에 그냥 막 쓰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한 번에 그냥 쫙 쓴 다음에 고치는 방법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도 조금 각 잡고 뭔가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오늘 제가 이 강의 구성을 할 때도 적어도 주제 선정하고 제목도 정하고
관련 자료도 수집한 다음에 대략 흐름 짜고 원고 작성해서 지금 탈고까지 해서 지금 이 강의 자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막 정식적으로 막 이렇게 틀 짜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스테이지 1부터 6까지 가는 이 전반적인 과정을 한 번은 거친단 말이죠. 간접적으로라도.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건 아니고 실제로 굉장히 정석적인 글쓰기 방법인데 문제는 뭐냐,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저도 굉장히 좀 새롭거나 정말 한번 정리를 하지 않으면 제가 도중에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경우에나 하지 보통은 저도 대부분 이거 못합니다. 예. 저도 이렇게 막 스테이지 1, 2, 3, 4 이렇게 못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저는 이제 이걸 한 10년 넘게 해왔으니까 이런 작업을 뭐 보고서를 쓰건 아니면 평가서를 쓰건 10년 넘게 해왔으니까 그나마 저는 조금 본능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거를 초심자한테 이렇게 쓰세요 하고 알려주면은 아니 말은 쉽지 이게 쉽나? 이렇게 되면 할 말 없는 거죠. 주제 선정. 아니 선정도 못하겠고 제목 정하기. 아니, 제목은 그렇다고 쳐. 아니 자료 수집은 어떻게 또 정리해야 되고 개요는 어떻게 짜야 되고 막상 쓸래니까 답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정석적인 방법이고 좋지만 사실은 굉장히 실행하기 힘든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이 그림이 사업계획서를 쓰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긴 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글로 얼마나 잘 나타내는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굳이 뭐 자료 수집을 하고 개요를 작성하고 원고 작성을 하고 태고를 해야 되고 하면 좋지만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진짜 핵심은 뭐냐면은 사업계획서라는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이 아이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열정, 이 아이템에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굳은 믿음,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시장 이야기, 이걸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사업의 성장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사실은 지금부터 계속 고민을 하고 머릿속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끄집어내려고 해서 하려 그러면 그걸 못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중요한 건 그것만 끄집어내면 이 스테이지 1, 2, 3, 4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어려울까요? 왜 내 사업의 밝은 미래를 이렇게 뇌가 꽉 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사업계획서의 영역으로 옮겨오면은 왜 내가 백지처럼 비워버릴까요? 일단 룰 넘버 원이 있어요. 생각을 글로 쓰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를 쉽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그냥 주댕이를 그냥 콱 그냥 어떻게 해버려야 되는 거지.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었으면은 작가라는 직업 자체가 생겨나지가 않죠. 왜 그냥 막 쓰면 되니까. 근데 모든 지역에 말로 하는 것들, 뭔가 글로 쓰는 것들 이런 부분에 다 작가가 있는 이유는 생각을 글로 쓰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것도 고급지게 쓰는 게 더 어려운 거죠. 근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어요. 사업 구상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사업 초보자인데, 이제 BM이라고 하는 걸 개념만 간신히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뭔가 조금 시장조사 같은 거 해가지고 좀 나만의 어떤 그 사업 아이템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또 어떻게 예산을 짜야 되고, 이런 것만 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 죽겠는데, 심지어 그냥 생각을 글로 쓰라 그래도 어려운. 전 가끔 가다가 메일 쓸 때도 턱 하고 막히거든요.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되게 중요한 메일 쓸 때는. 근데 그 와중에 글까지 써라. 이게 쉬울 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세 번째 문제가 있죠. 저도 어려워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인터넷이 됐건 뭐 유튜브가 됐건 어디가 됐건 누가 뭐 이거 뭐 참 쉽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씁니다 막 스킬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서 뭐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냥 주대기를 하고 어떻게 해버려야 돼, 내가 볼 때.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되게 좀 우스운 얘기인데 저를 아는 제 선배님은 제가 어떤 이제 기술 가치 평가나 이런 어떤 보고서 같은 거 쓸 때 항상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는 스스로의 결벽증으로 스스로의 어떤 그 역량을 가둬두고 있기 때문에 너는 글 쓰면 안 되는 사람이다. 왜 안 되냐? 글을 쓰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게 나중에 이제 정신병으로 갈 수도 있고 진짜 이게 병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저는 그 말에 대해서도 되게 공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절대 쉬운 일을 저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제가 사업계획서에서 이런 걸 넣고 이런 걸 넣고 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정말 그조차도 모르면 아예 시작조차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방향성을 얘기한 거라 그러면은 사실은 그걸 글로 쓰는 것 자체도 정말 정말 어려운 일이고 저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만약에 새로운 아이템으로 사업계획서 써야 된다 그러면 저도 2, 3주 걸려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무슨 문제도 아니고 이건 그냥 저도 어려운, 누구나 어려운 일입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은요, 그거 그 정부 지원 사업에서 평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못 써요. 제가 장담하는데.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제가 제일 글을 잘 쓰거든요. 평가서나 보고서는 제가 그래도 이 업계에서 나름 레전드 계열에 속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와가지고 뭐 이런 뭐 심사역이나 아니면은 뭐 어디 VC나 이런 사람들은 남이 쓴 거 보고 평가는 잘하지만은 정작 본인한테 쓰라 그러면은 그 중에 5%도 제대로 못 써요. 그게 진실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어쨌든 사업을 하겠다는 건 여러분이고 이제 그거를 평가받고자 하는 것도 여러분이니까 사실 여러분이 잘 써야 될 필요는 있는 거죠. 다만 그게 여러분의 문제는 아니다. 여러분 잘못은 아니다. 이건 좀 확실하게 알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일단 글 쓰는 게 어렵다. 자, 그러면 그 글 쓰는 게 어려운 것 중에 첫 번째는 사업 계획서를 쓰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자, 생각을 글로 쓰는 것도 어렵고 누구나 어려운 일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생각을 글로 쓰는 게 왜 어려울까? 그 근본적인 거를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생각을 글로 쓰기 어려운 이유는요. 글을 쓰려고 종이를 펴는 순간 혹은 여러분이 랩탑을 켜는 순간 PC를 켜는 순간 머릿속에 백지가 되기 때문이죠. 나의 머릿속에 이렇게 수많은 아이디어가 있고 이렇게 좋은 생각들이 있고 이거를 사람들한테 얘기해야지 다 생각을 했는데 딱 PC 켜고 키보드에 손을 딱 얹는 순간 종이를 딱 열어서 볼펜으로 딱 그 집어가지고 딱 촉을 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머릿속에 싹 비어요. 화이트아웃이 됩니다. 예. 이 화이트아웃이라는 표현을 제가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그때 그 같은 랩에 있었던 프랑스 박사 포닥이 저한테 똑같은 말을 했어요. 제가 하소연을 했거든요. 이거 초안을 써야 되는데 정말 미안하다. 지금 뭘 어디서부터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글 쓰는 사람들 중에 유난히 거기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완전히 백지가 돼버린다고 자기도. 그래서 그거를 찾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식의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닥도 똑같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그거를 이제 자책을 하는 거죠. 사실 본인 잘못이 아닌데 당연한 일인데.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건 뭐냐? 그 백지가 된 상태로 갈 수는 없으니 그 생각을 이제 글로 표현하는 방법. 즉 어쨌든 이 화이트아웃을 막아버리고 어쨌든 나는 글을 써야 되니까 그 생각을 글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지금부터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생각을 시각화하려면, 생각을 글로써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종이를 펴는 순간에 백지가 되는 머릿속을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 이거예요. 한 번에는 절대 못해요, 여러분. 이거는 확실합니다. 심지어 저조차도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막 아무리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정리를 한다 그래도 글을 쓰는 도중에 뭘 썼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까먹어요. 지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젊었을 때도 한 30대였을 때도 막 쓰다 보면은 뭘 써야 되는지 까먹고 막 다른 말 쓰고 이랬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절대로 여러분 머리를 맹신하지 마세요. 머리라고 하는 뇌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생각도 글로 쓰는 과정에서 그냥 화끈하게 날려버리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한 번에 하기 어렵고요. 이게 되려면은 진짜 몇 번씩 계속 트레이닝이 돼야 돼요. 작가들 수준으로 트레이닝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사업으로 비즈니스적으로 트레이닝을 해야지 글쓰기로 트레이닝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생각을 버리시고 차라리 한 번에 안 되면 이걸 몇 단계로 쪼개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제가 보통 이런 사업계획서 글쓰기나 아니면은 정부 무슨 뭐 보고서나 평가서 같은 거를 쓸 때 통상적으로 처음에 이제 하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찾아는 몇 가지 방법이 있을 때 첫 번째 뭐냐면은 자, 생각을 글로 오긴 어려운데요. 근데 이 생각을 글로 오기 어려운 거를 반대로 돌리면은 통상적으로 우리는 글을 쓰는 것보다 말하는 게 훨씬 편해요. 즉 메일로 쓰고 채팅을 하는 것보다는 직접 만나서 말을 하는 게 오해도 적고 훨씬 더 직관적인 거죠. 그리고 말을 하는 것보다 생각이 훨씬 빠르고 편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할 때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이게 뭐냐 어느 정도 정제가 돼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글보단 말이 편하고 말보단 생각이 편한 방법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여태까지 겪고 있던 어려움은 뭐냐? 비교적 편하게 하던 생각을 한 큐에 글로 가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단계별로 간다는 건 뭐냐? 생각을 먼저 말로 옮겨보고 그 말을 글로 옮겨보는 방법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만의 방법을 찾으신 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녹음기.
그러니까 먼저 이제 레코딩을 하는 거죠. 뭐 요새 스마트폰도 있으니까 레코딩을 해서 막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한 다음에 그걸 들으면서 이제 글로 막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기법 중에 하나긴 한데 사실은 제가 이거를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법이긴 하지만 사실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도 꽤나 힘든 일이죠.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조리 있게 말로 설명해서 남하고 얘기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막 말하다 보면 진짜 조리 있게 따박따박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막 감정이 그걸 못 이겨가지고 막 답답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말로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보다 단계를 더 쪼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계획서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글 쓴 생각하지 마시고 말할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1단계예요.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그거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 긁어내와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리는 사업계획서 글쓰기 기본 공식은 여기 나온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자, 일단 뭐냐면은 첫 번째, 일단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야 된다 그랬죠? 머릿속에서 생각난 단어나 표현들을 뭐 무슨 뭐 분류하지 말고 뭐 의미를 생각하지 말고 평가도 하지 말고 그냥 마구 적어 놓으세요. 마구 적어 놓은 다음에 그 적어 놓은 내용들을 하나씩 이제 보면서 다시 정리하고 분류하고 내가 이 말을 뭐 생각하지 않은 말이 나와 있으면 이 말을 왜 했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빼버리고 버릴 건 버리고 또 부족한 것도 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분류를 먼저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말을 만들어 봅니다. 말을 만들어 본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뭐 단어들이 이제 적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단어 표현들 정리 분류 말을 만들어 본다. 이렇게 되면은 먼저 머릿속에 생각난 단어 표현들을 적는다. 뭐 적어둔 내용을 하나씩 정리하게 분류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을 일단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말을 글로 옮겨 쓰는 방식을 이제 취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사업계획서에서 글을 쓰는 어떤 기본적인 방향성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일단 생각난 걸 끄집어내서 정리하고 그거를 분류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로 말을 한번 해보고 그걸로 옮겨 쓰는 이 과정을 안 하고 머릿속에서 글로 바로 다이렉트로 뽑아버리면은 당연히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이 사이가 완전히 화이트아웃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생각난 대로 적고 정리하고 말 만들고 옮겨 쓰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비교적 그래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못 해가지고 답답하는 일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게. 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좀 그런 고민을 하겠죠. 이런 작업을 좀 편하게 하고 싶은데 이거를 내가 일일이 하고 하는 것도 좀 시간도 걸릴 것 같은데 이걸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면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방법들이 없겠어요. 굉장히 좋은 툴들이 있고 좋은 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말씀드릴 건 아니고 이제 창금 특강 단기 속성 강좌 사업계획서 작성 스킬 활용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찍을 거니까 여기에다가 링크를 빡 하고 걸어 드릴게요, 제가.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창업꿈나무 특강 들어가 보면은 지금처럼 글쓰기 스킬까지는 아니지만은 오히려 요건 그 다음 단계인데 이제 내가 글을 썼는데 너무 안 예쁜 이걸 좀 더 고급지게 쓰고 싶어. 이거를 좀 더 되게 유하게 쓰고 싶어. 이런 어떤 정말 어떤 표현의 스킬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작년에 한번 찍어가지고 요맘때쯤에 찍어서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쉽게 쓰는 방법하고 꿀팁을 옮긴 적이 있는데 요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여기에다가 링크 한번 걸어 드릴 텐데 일단은 앞에 있는 요 이제 강좌를 먼저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길담을 읽고 짧을 수 있는 그런 강의였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사업계획서를 쓰기 어려워하고 못 쓰는 건 여러분만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 잘못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해야 되는 거는 사업이지 절대 글쓰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사업을 위해서 글을 써야 된다 그러면 그걸 또 써야 되는 게 또 대표적인 숙명이고요. 여태까지 제가 이제 뭐 사업계획서 쓰는 법만 알렸지 글 쓰는 방법은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 한번 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유난히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지원 사업계획서 잘 쓰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또 그게 또 사업의 성공으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는 조금 뒤에 채널 M&L 창금 특강에서 2편에 이어서 이제 후속편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